안녕하세요. 이번에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책을 집필한 권은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잎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대전에도 진짜 많이 왔거든요. 앞으로 좀 더 올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요 책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은 책이라 저도 이 책을 읽고 정말 놀랬습니다. 내게 없던 감각.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저에게 이 책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고 네, 제가 이제 청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보내드린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뭐냐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 소년과 소년이 있는데 한 10살, 10년이 지나서 어떤 좋은 계기가 돼서 인공수정체 이식을 하게 돼서 앞을 보게 되고 인공와우를 수술하게 돼서 듣게 되는 사례예요. 근데 흔히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안 보였다가 눈이 보이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막 굉장히 막 그 사람이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안 보였던 게 보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우울증 걸리고 막 힘들어서 결국은 사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분들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일단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였으니까 들렸으니까 이렇게 합cep이 됐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나무라든지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뭐 돌멩이 이런 자연의 어떤 풍경을 볼 때도 인식이 금방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저쪽은 멀다, 가깝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들은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였을 때는 내가 소리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을 다 알았었는데 막상 보이니까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서 결국은 사망해요. 청각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청각으로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걸 이해가 갔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게 수술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도 사실은 이 청력이 안 좋았다가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잘 들렸다가 그 다음에 또 급격히 또 안 좋아져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20대에 이제 보청기를 처음 이제 착용하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설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예, 자동차가 막 지나가는 소리, 여러 소리 속에서도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소리가 딱 정확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보청기를 착용한 인공화호 수술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모든 소리가 다 똑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정말 인스타에서 DM으로 오는 저한테 문의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도 청각장애인인데 심한 청각장애는 아니고 보청기를 착용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대요. 근데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소리가 너무 증폭되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다. 그래서 착용을 안 한다 아예. 제가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게 힘들어서 아예 빼놓고 됐다가 결국은 청력만 더 악화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착용하게 돼요. 근데 적응을 하고 일단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내가 일단은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죠. 근데 그 전에 스트레스 받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 사랑으로 일단 알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잘 어떻게든 내가 소리를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해결 방법이 나오고 또 잘 들릴 때도 있고 못 듣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책에서도 보니까 이 소녀하고 소년이 그런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해서 어떤 그 노력할 때는 좋은 분을 만났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정상적인 사람과 다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말, 이렇게 얘기가 된 책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일단 그런 신체적인 상황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아, 이런 것을 극복을 하면서 더 나은 이런 나은 삶, 음, 내가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런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책에 보니까 거의 우울해서 그런 더 안 좋은 삶 때문에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좋은 사례 쪽으로 결말이 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 두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도 하나의 도전이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람과 별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도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어떤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를 여는 열쇠는 낙관적인 이야기를 찾아서 널리 전하는 곳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우리는 어찌됐든 행복하고 낙관적인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쁘게만 볼 필요도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